미국의 외교정책. 이승만을 외교에는 귀신, 내정에는 등신이라고 한다. 외교의 귀신인지 여부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통해 살펴볼 일이다. 내정의 등신이다라는 표현은 한국 전쟁을 통해서 검토해 볼 일이다. 해방이 한국 전쟁이 기원이고 53년 7월 휴전 회담이 체결될 때까지 한국은 전쟁 상태였다. 한국전쟁 이후 국민의 마음 대부분은 거의 10년 이상 사실상 빨갱이 투쟁이었다. 전쟁이었기에 내정은 등신일 수밖에 없다. 왜? 말 타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의 외교정책은 세 가지 방향을 보였다. 하나는 국제협력주의 인터내셔널리즘이고, 둘째는 봉쇄정책 컨테인먼트 폴리시, 셋째는 반격 롤백 원상회복 정책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언제나 앞선 모습을 드러낸 것이 이승만이었고, 그래서 외교의 신이라 할 만하다. 첫째,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이 현실주의라면 국제협력주의 인터내셔널리즘은 이상주의라 할 만하다. 대표적으로 신탁통치가 있는데 이 구상은 식민지를 해방시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노예 해방과 같은 것이고 20세기에 처음 등장한 것이다. 50여 개의 식민지를 가진 영국이 가장 싫어하는 것일 것이다. 미국에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주장한 것이다. 신탁통치를 대통령에 건의한 것은 국방장관 헨리 스티븐슨으로 알려져 있다. 헨리 스티븐슨은 일본의 원폭 투하를 결정했고 이승만의 건의를 받아들여 임시정부의 광복군과 OSS 게릴라 합작 훈련을 시행했다. 신탁통치안이 처음 대두된 것은 1943년 3월 24일 워싱턴에서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외무장관 이드는 회담에서 전후 신탁통치를 실시하는 데 적합한 지역으로 한국과 인도차이나를 거론했다. 1943년 12월에 카이로 선언에서 미국, 영국, 중국은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겠다는 첫 약속을 한다. 이때는 전쟁 중이었다. 다음 얄타 회담과 포츠담 회담에서는 신탁통치가 불확실해졌다. 이상주의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었기 때문이다. 1945년 12월 16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4대 강국이 한국의 5년 이내에 신탁통치를 협의한다는 조항이 만들어졌다. 둘째, 미국의 군사점령이 시작된 와중에 미국은 봉쇄정책이 시작되었다. 트루만 독트린이라고도 불린 이 공산주의 봉쇄정책이 진행되던 중에 이승만의 로비에 의해 유엔에 의한 남한만의 단독정부 승인은 봉쇄정책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그리고 1950년 2월 미국은 에치슨 라인을 발표했다. 미국의 태평양의 안전보장을 알래스카,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으로 한다는 에치슨 라인이 발표되자 한국은 당연 동요하기 시작했다. 대만도 포함되는데 한국이 빠지다니. 이는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이었고 실제 자료는 대만도 빠졌다. 6.25 전쟁의 최대 발발 변수라고 할 만한 미국의 선언이었다. 에치슨 라인이 김일성에게 전쟁의 기회를 주었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당일치기 정책 결정에는 그 결의안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6.25 전쟁은 6.25가 발발하고 유엔에서 그날 6월 25일 2시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참전은 트루만 대통령이 바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국무장관 에치슨이 결정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유엔 역사상 가장 빠르게 이루어진 이 결정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다급한 것은 한국이고 미국은 대통령을 유시해서 유엔 사무총장까지 휴일을 즐기고 있었다.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된 거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국무장관 에치슨이 국제법에 따라 소집한 것이다. 미국 유엔 대사 오스틴도 휴가 중이었다. 유엔 사무총장 트리그브 리는 이것은 유엔을 상대로 한 전쟁이다 라고 격분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였다. 유엔 사무총장 트리그베 리는 초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결코 미국의 행정대리인이 아니었다.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 참가한
한 국가는 중화민국, 쿠바, 에콰도르, 이집트, 프랑스, 인도, 노르웨이, 영국, 그리고 미국이었다. 기권한 국가는 유고슬라비아였다. 9대0의 찬성, 기권 하나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잠자던 사무총장을 깨운 것은 장면 박사였고 유엔을 작동시킨 것은 한국의 외교였다. 셋째, 이승만과 메가더의 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미국의 롤백 정책, 즉 반격 정책에는 메가더의 한정에서 설명하기 곤란하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 기념식에서 나는 캘리포니아를 지키는 것처럼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롤백 정책에는 유일한 사례는 인천 상륙작전과 압록강까지 직격한 북진이 있다. 인천 상륙작전에서 5천분의 1의 성공률이라는 인천의 메가더 장군이 고집을 유지한 것은 한국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승만만큼 인천 앞바다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롤백, 즉 원상회복 반격 정책의 정점은 미국이 압록강까지 반격해 갔다는 것이다. 이 반격에 앞장선 것은 이승만의 북진 정책이다. 이승만의 북진에 미국은 빨려 들어갔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한국은 2군단이 붕괴될 정도의 피해를 입었지만 미군과 유엔군은 몸체와 체면을 유지하고 후퇴했다고 할 수 있다. 중공의 개입으로 다시 38선이 교착 상태에 지속되지만 이승만의 북진 정책도 이중고를 겪게 된다. 위에서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인해 정체되고 후방에서는 지리산, 빨치산, 전남, 전북, 경남도 등의 빨치산에 의해 고통을 겪는다. 즉 두 개의 전쟁이었다. 군 2개 사단으로 지원했다고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빨갱이와의 전쟁이었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총알에 죽는 빨치산과의 전쟁은 빨치산은 정신무장만큼은 자기의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내전은 휴전 53년이 지나 10년이 더 지속했다고 할 수 있다.